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이 준비한 코파톡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포스터 업계에서 가장 롤모델로 많이 손꼽히시는 프로파간다의 최지웅 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포스터 디자인을 한 20년이 됐고요. 계속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디자인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디자인을 전공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 포스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뭐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화 포스터를 굉장히 좋아했고, 좋아하다 보니까 또 영화 포스터를 많이 수집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화 잡지 스크린을 보다가 스크린에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 특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두 디자인을 전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뭐 미술 쪽 관심 있었고 미술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 자연스럽게 더 확고히 꿈을 갖게 됐어요.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고. 실장님께서 과거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좀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영화 포스터가 일회성 홍보 전단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게 이렇게까지 애정을 갖고 계시구나 제가 느꼈는데요. 대체 실장님께는 영화 포스터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큰 애정을 갖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영화 포스터도 알고 보면 광고물이잖아요. 광고물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아주 많잖아요. 뭐 슈퍼마켓에 붙어있는 뭐 물건 광고도 있고, 신문을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광고들이 있는데, 영화 포스터는 영화를 광고하는 광고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광고에 비해 그 시즌에만 반짝하고 나오는 일회성 광고물이 아니고, 물론 저희가 이 한국영상자료원에 있지만 여기도 포스터 보존고가 있잖아요. 영화 포스터는 한번 만들어지면 이 보존고에 들어가서 뭐 50년, 100년, 200년 평생 남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물과도 같은 매체이고, 또 포스터는 그냥 단순한 일회성 광고물이 아닌 평생도록 남는 그 영화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만큼 영화 포스터가 중요하기도 하고, 영화 포스터도 그렇게 후대까지 계속 남겨지게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포스터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영화를 접하기 전에 포스터에서 받는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가 좀 저는 상당히 강렬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배우의 어떤 표정에서도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영화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포스터에 끌린다고 바로 영화까지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약간의 갭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영화를 보기 전에 포스터를 먼저 접하는 건 그냥 굉장히 무의식적인 행동처럼 이렇게 각인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게 뭐 아주 정확하고, 그래서 그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포스터를 먼저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고 영화를 보고 싶게끔 해야 되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 포스터를 통해서 또 관객들을 어떻게 보면 유혹한다고 할 수 있죠. 영화 평론가들은 뭐 텍스트나 말로써 영화를 안내하잖아요. 근데 영화 포스터는 단 한 장의 이미지로 그 영화를 관객들에게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홍보하는 수단이자 그 영화를 보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죠. 외국 영화의 경우는요, 그 나라에서 극장을 개봉하기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가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 따로 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외 영화 포스터의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나 파라마운트나 그런 대형 배급사들의 영화의 경우는 본국에서 만들어진 포스터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언어만 각국의 언어로 로컬라이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 세계의 포스터가 다 동일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다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굉장히 좋은 외국 영화가 있어요.
근데 영화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포스터 비주얼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던가 영화가 재미없어 보인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한국 관객들의 입맛에 맞게 한국 버전으로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 영화 포스터가 역수출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영화 원본 포스터는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 좀 다크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우울한 느낌도 들고. 근데 한국 포스터는 굉장히 감동적인 대작처럼 보이는 포스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미국 본사에서 보고 굉장히 좋다고 해외에도 이 포스터를 쓰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종종 한국 포스터가 더 좋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 한국 포스터 데이터를 구입해서 자국 언어로 바꿔서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또 하나 궁금한 게요. 포스터가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제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수로 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옛날만 해도 포스터는 한 장밖에 없었어요. 딱 한 종류 있다가 뭐 8, 90년대 들어서는 한 두세 종류 정도 있다가 최근 들어서 포스터 종류가 많아진 이유는 그 SNS가 생기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몇 종류의 포스터만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극장에 붙이는 정도였지만 요즘은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빨리빨리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뭐 불과 일주일, 2주일 전에 공개된 포스터가 이번 주에는 벌써 다 잊혀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빠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계속 소개를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포스터의 종류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뭐 포스터는 한 종류였다면 지금은 뭐 티저 포스터, 메인 포스터, 캐릭터 포스터, 리뷰 포스터 아주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제작하신 포스터도 굉장히 많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뭐 배우들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뭔가요? 하면 또 어렵게 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모든 포스터들이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아요. 뭐 최근에 작업한 거는 뭐 범죄도시 2, 3, 4편도 있고 밀수라는 작업도 있었고 마녀, 부산행 그리고 독립영화는 뭐 소공역, 비밀의 언덕, 최악의 하루, 괴인 뭐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고 해외 작품들의 경우는 뭐 최근에 뭐 퍼펙트 데이즈라던가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작품들도 다 디자인했는데 모든 작업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좀 애착이 가는 작업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또 예전 영화들이 재개봉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두 편의 영화가 있거든요. 청소년기에 봐서 지금도 가장 저의 인생의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시네마 천국과 그랑블루예요. 근데 이 영화를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 영화가 재개봉됐을 때 재개봉 버전을 디자인하게 됐어요. 이 두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포스터는 정말 훌륭하다. 누가 봐도 정말 탁월하다. 이런 포스터가 있을까요? 최근에 공개된 포스터들도 좋은 포스터들 아주 많아요. 저도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지만 이 포스터 너무 잘했다. 질투난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렇게 자극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좀 더 예전 작품들부터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접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많이 받는 포스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87년에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라는 영화 포스터가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2024년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멋진 비주얼의 포스터가 있고 또 80년대에도 좋은 포스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포토샵이 있거나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는데도 또 87년에 나온 기쁜 우리 젊은 날 포스터도 좋고 또 89년에 나온 비 오는 날 수채화 포스터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스터 중에 91년 작품 사회 찬미 포스터 있어요. 이 포스터도 또 종류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윤심덕의 초상화처럼 나온 포스터가 있어요. 장미 배우님이 빛바랜 사진이 한 장이 딱 나와 있는 그 강렬한 포스터. 그 타이포그래피 로고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 포스터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고 또 하얀 전쟁이라던가 94년에 나온 두 여자 이야기 그리고 96년에 나온 은행나무 침대 같은 포스터들이 지금도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포스터고 제 작업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포스터예요. 지금 과거의 포스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그 시대별로 이렇게 포스터의 제작 과정의 변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950년대부터 얘기해 보자면 그때는 물론 인쇄술이나 뭐 지금처럼 포토샵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된 포스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사진 기술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림으로 된 포스터가 주를 이뤘고, 이제 6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진으로 된 포스터가 많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또 컬러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영화 스틸 사진이 흑백이거든요. 근데 포스터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흑백 사진을 이용해서 나중에 포스터를 만들 때 이 사진을 콜라주해서 그 위에 컬러를 채색하는 포스터가 많이 발표가 됐어요. 영화 포스터도 흑백 사진에 컬러를 덧입혀서 나오는 포스터들이 많았고, 또 70년대를 보자면 60년대에 유행한 뭐 여러 사진들을 콜라주해서 나오는 포스터가 있지만 좀 더 컬러풀한 이미지나 과감한 타이포그래피나 그런 좀 더 디자인된 포스터들이 많이 등장한 시기였고, 80년대가 이제 한국 영화 포스터가 가장 많이 발전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포토샵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포스터를 만들 때 직접 수작업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틸 사진을 인물을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큰 종이에 붙여서 콜라주해서 텍스트를 올려서 이거를 인쇄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90년대 들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포스터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포스터로는 하얀 전쟁이나 은행나무 침대 같은 포스터가 있는데, 은행나무 침대 포스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클림트의 키스를 모티브로 한 포스터래요. 그래서 이게 포즈 이렇게 된 키스하는 그 포즈 기억나시죠? 이 포스터는 그러니까 영화 또 은행나무 침대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만든 디자이너 분이 뭐 나뭇가지나 은행잎이나 뭐 나무 결, 뭐 온갖 식물의 그 텍스처들을 스캔 받아서 그 포스터에 다 입혀서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포스터도 있고, 하얀 전쟁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 오리지널 사진이 아닌 뭔가 이렇게 빛바래고 초록색이 많이 감도는 그런 컴퓨터 작업을 거쳤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시퍼렇고 푸르딩딩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카피가 또 절묘한 게 이 비주얼과 아주 일치가 돼요. 뭐 우리는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한다, 시퍼렇게 살아 돌아가야 한다, 뭐 그런 카피가 얹혀져 있어요. 근데 이 비주얼과 아주 잘 맞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포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때부터 전문적으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들이 전문 포스터 업체를 차려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50년대부터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역시 영화 포스터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게 확 다가오거든요. 네, 문화유산으로서 영화 포스터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영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포스터이지 않을까요? 그쵸. 포스터를 가장 먼저 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카피도 되게 중요해요. 네, 카피하고 이미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떨어질 때, 아, 이 영화가 이런 영화구나를 짐작하고, 나의 취향과 맞을까? 네, 이런 게 이제 딱 다가오면서 이 영화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 모든 게 담겨 있는 영화의 얼굴이에요. 100년 전에 류미에르가 만들었던 그런 영화도 있고, 옛날 영화만 봐도 그 영화를 대표하는 거가 딱 그 포스터잖아요. 이런 포털 사이트에 어떤 영화 제목만 쳐도 먼저 뜨는 게 그 영화의 포스터이고, 그 영화 포스터는 물론 그 영화의 내용이나 분위기도 담고 있지만 그 시대의 풍경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시대의 뭐 인쇄 기술도 들어있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어떤 타이포그래피의 쓰임새나 사진 기술이나 그런 단순히 영화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시대의 언어, 비주얼, 패션, 메이크업, 의상,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어떤 건물들도 볼 수 있고, 모든 환경들과 모든 문화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아닌 시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의궤나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 시대의 뭐 행렬하는 모습들이 다 그림으로 정확히 담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화의 모든 것이 시대의 풍경과 다 조화롭게 담겨 있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의 경우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필름으로 찍었던 영화들은 뭐 스크린과 영사기가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뭐 파일로 된 영화들은 뭐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이 영화 종이에 인쇄된 영화 포스터는 언제든 꺼내 볼 수 있고, 이 종이가 뭐 불타거나 물에 젖거나 소멸되지 않는 이상 뭐 언제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속성과 영원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또 한국영상자료원에 포스터 보존고가 따로 있는 거겠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 포스터를 굉장히 사랑하고 직업도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 포스터가 단순한 일회성 광고물이 아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과 또 한국영상자료원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영화 포스터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좋은 영화 포스터로 관객들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